오늘 아주 봄날이 날이 덥네요. 홍대 앞에 우리 저 홍대 교수인 장갑으로 유명한 작가 정여은 작가 작업실에 잠시 들려보려고 합니다. 여기 지하층에 있네요. 원래 본 작업실은 의왕에 있다 그러는데 시간도 없고 그래서 그냥 약식으로 우리 홍대 앞에 있는 작업실을 찾아 내려가는 중입니다. 오늘 일정도 바쁘셔서 어떨까 모르겠네. 우리 정여은 작가 참 만나. 아이고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서 오세요. 우리 뵙기 힘듭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아니 저야 안 바빠요 우리. 제가 작업실이 세 군데가 있는데 학교 앞에 네, 이렇게 학교 앞에, 홍대 앞에. 홍대 앞에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의왕. 집 지하실에 또 주말이나 이제 집에서 혼자 작업하는 게 있고, 그다음 원래 제 작업실이 의왕이에요. 의왕에 이제 한 100평 수장고하고 작품할 그게 많이 있는데 보여드릴 것도 그쪽에 가셔야지 많이 있는데, 여기는 학교 그러니까 앞에 제가 그런 거 따지면 제가 시간이 안 맞아서 그냥 쳐들어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해하시고. 학교 앞에서는 제가 그냥 그 작은 소품이나 작업, 네, 이렇게 작업들 저기 하시고. 남는 시간에 네. 중간에 뭐 점심 시간이라도 좀 이용해서 작업하고는 이제 여기서 끝나면은 또 수장고로 들어가고 또 전시도 나가고 그럽니다. 자 우리 이거 뭐야 작지만 우리 메인 저 화실은 나중에 구경하도록 하고 예. 여기 있는 대로 그냥 잠깐. 뭐 이것도 작다고보다는 뭐 다른 선생님은 와서 보면은 그래요? 제가 작은 작업실 했더니 아니 작업실이 왜 작냐고. 작품도 여기 많이 있네요 보니까. 네, 소품들을 주로 네. 이제 다시 한번 조그만 작품들을 이제 제거하느라고요. 네, 예. 작품들 여기도 뭐 100여 점 이상 아니 그래도 훨씬 한 많네. 뭐 이 저기 150점까지 150호까지는 여기서 충분합니다. 그래서 한 200호도 해봤는데 좀 나갈 때 위험할까봐 여기 작업장은 계단. 그저 네. 200호 미만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계단. 네, 설치는 뭐. 자 우리 앞에 여기 무슨 화면에 보이네 작업해 놓으신 게. 네, 이건 네. 언제 하신 거예요? 이게 제가 뒤를 보면은 제가 명제를 쓸 때요 꼭 시작한 거는 몇 년도에 시작해더라도 마무리만. 언제 끝난 연도를 명제를 씁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몇 년도 다시 뭐 어울림 뭐 제가 무제 시리즈라든지 어울림 시리즈 아주 한번 오래되진 시리즈. 않았잖아요. 요게 좀 신작 쪽이죠. 네, 신작 쪽이. 예. 신작 쪽이고 제가 사람들이 모노톤, 정 선생도 칼라를 쓰네 그러긴 하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모노톤, 아직 이거는 지금 미완성 작품. 네, 이건 미완성 작품, 예. 지금 하고 있는 작품인데 좀 말리려고 세워놓고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칼라도 하고 뭐 늘 손바닥, 손등, 동전, 앞면, 뒷면 같잖아요. 그래서 뭐 설치 작업을 옛날엔 많이 했지만 지금 또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친 장갑, 거친 손 네. 이런 그 애환이 섞인 그 이 장갑을 시리즈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럼 뭐 이 장갑의 애환이 어떤 건가요? 뭐 애환이라기보다는요. 저는 그 목장갑, 면장갑이 제게 있어서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제게 그 인생에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스승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유학 시절에 제가 이제 좀 결혼을 일찍 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남편 만나서. 너무 이뻐서 그랬나? 아니요. 2학년 때 결혼하고 2학년 때 결혼해서 이제 홍대 2학년 마치고는 유학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 생각에는 유학 간 딸이 뭐 제대로 가르쳐 주지도 않고 대학 학기 중에 학교 재학 중에 갔으니까 뭐 미국 가면은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자동차 청소서부터 뭐든지 흐드레이를 많이 한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 흐드레이를 할 동안에 좀 이렇게 목장갑을 쓰라고. 끼워서 그런 흐드레이를 해서 손을 좀 보호하라고 보내주셨는데 그거를 받는 순간에 모든 유학생들이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어머니라는 것은 특별한 존재지만 정말 그 고국에 대한 향수는 물론이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근데 제가 이거를 요즘에는 이제 어버이날이라 그러는데 그때는 어머니날이었어요. 마더스데이라고. 아 어머니나. 예. 요즘 어느 때부터인가 이제 어버이로. 어버이날로 바뀌었죠. 그런데 이거를 딱 끼면서 그때는 이제
그 70년도 중반이니까 뭐 그렇죠. 유학하는 사람이 많지도 않았죠. 아주 없죠. 네네.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그 향수나 이제 토담길 같은 거, 기와집. 그런데 제가 이 장갑을 딱 끼면서 무엇을 느꼈느냐면 인간이 이거를 한순간에 어떻게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생각해낼 수 있는가라고 눈물이 그때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전화도 교환한테 부탁해 놓으면 그렇죠. 교환수가 연결해서 언제 올지 몰라요. 맞아요. 뭐 3시간도 걸리고 6시간도 걸리고 그럴 때인데 그 끼면서 제가 뭔가 제가 잘났다기보다 이제 내가 우리 부모님의 도움이라든지 이렇게 그렇게 해서 내가 작품하고 내가 능력으로 이렇게 인정받고 이러는 부분도 있고 또 어머님, 부모님 신세를 지고 또 스승님들의 가르침을 받는다 이렇게 해서 그런 제가 범위가 그런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이 목장갑, 면장갑을 딱 끼는 순간에 제가 그분들뿐만이 아니고 정말 아침에 이 목장갑 끼고 우리가 고등학교 때 화실을 댕기면 늦게까지 그때는 통행금지가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어떤 때는 화실에서 4시까지 그리고 나올 때도 있고 그러면 아침에 새벽에 5시에 나오면 거기 그냥 겨울에 그때는 요즘에는 면장갑이 이렇게 플라스틱이 있지만 그때는 다 구멍 송송송송 난 그거를 호하면서 쓸어주시는 분들 그다음에 집 지으실 때 다 뭐 돌이니 뭐니 왜 날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 때문에 제가 비 안 맞고 살고 거리가 깨끗한 거리를 살고 그다음에 정말 정원수 아저씨 이거를 그러는 그 손이라는 그 장갑을 떠나서 그 손이 주는 의미 정말 말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언어가 되고 수화가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할머니 우리 이 할머니가 정말 무릎이 닳도록 절에서 진짜 기도하시는 분 또 교회나 성당에서 자손들을 위해서 그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감사의 손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장갑뿐만이 아니라 정말 사람 사는 이야기로 세상 사는 이야기. 네 그게 굉장히 확대되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가 처음에 미국 갔을 때 이 장갑은 그림 그리는 걸 허드레일하고 이런 것 때문에 장갑을 청소할 보내셨- 때 쓰라고. 예, 청소할 때 쓰라고. 차- 고운 손. 예. 차 청소할 때 쓰고 예. 뭐 하고 작업실에서 또 지저분한 거 만질 작업을 때 하니까. 예, 그런 거 좀 쓰고 그런데 이제 그걸 우리 정 작가님이 세상 사는 이야기와 함께 손을 쓰는 그 장갑을 쓰는 그럼요. 사람들이 워낙 많고 그럼요. 그런 고사리 거에 더 같은 애기 길게, 손서부터 예. 정말 80세, 90세 할머니들이 그냥 교회나 성당 절에서 자손들 잘 되라고 정말 맨날 그 장독간에서 비시던 우리 한국 어머니의 손. 네. 그런 고향의 어떤 어머니의 그리움, 우리 한국인의 그 삶의 현장을 손에 비유해서 작업을 하셨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글쎄요. 제가 그래서 한동안 한 20세기에는 지금 벌써 21세기네요. 학교도 교수도 일찍이 돼서 정말 몇 살 때 되셨어요? 제가 26살, 한국 나이 26세 됐는가 봐요. 그 남자들은 군대 때문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죠. 제가 국민학교를 좀 일찍 들어갔다가 2학년 마치고 미국 가서 좀 썸머스쿨, 윈터스쿨 하면서 대학원을 좀 빨리빨리 졸업을 했어요. 그 당시만 그러다 해도 유학 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네. 또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쉽지 않은 네, 일이니까 그만큼 빨리 네, 네. 성장을 하셨네요. 배우자가 이제 미 국무성 마지막 거의 그때는 장학금이 그 미 국무성 저는 나중에는 이제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고 리서치 프로페서를 갔다 왔지만 이제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주는 장학금들을 받아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그걸 먼 옛날 얘기를 진짜 듣는 것 같네요. 40년이 다 돼가는 얘기, 46년 전 얘기, 45년, 75년이면 4 5년 전 얘기죠. 네. 참 정말 우리 요즘 세대 사람들이 기억을 잘 못하는 생각조차 못하는 이야기를 잠깐 들려주셨네. 그래서 저도 정말 세월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다가 보면은 75년, 6년, 7년, 8년, 9년 그렇게
70년대 미국서 공부하던 생각을 하면은 아직도 막 캠퍼스에 청바지 입고 거기서 바닥에 앉아 작업할 것 같은데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렀네요. 그래도 아직도 뭐 그대로 계시는데. 아이, 그대로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작업을 해도 그래서 그렇게 장갑에 인연이 되셨군요. 네. 그래서 이런 데도 보면 다 장갑들이 그냥 이제 뭐 옛날에는 솜 넣고 설치 작업할 때는 저기 솜에다가 다 넣어서 했는데 요즘엔 좀 이제 붙이는 작업을 하면서 예. 반쪽짜리 네네. 잘라내는. 아니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온통으로 썼던 작업은 또 제가 한 30년 동안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온통. 요즘에도 많이 가끔씩 합니다. 이제 가면 이제 설치 작업이니까 전에 불로 이렇게 그은 거 같은 것도 많이. 불로 그을렀다고들 다들 근데 오해하시는데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까만 게 먹물로 먹물이든지 아니면은 까만 염료를 쓴 거예요. 근데 꼭 그은 것 같아요. 다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태웠냐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지금은 뭐 조금 이제 그러지만 그때만 해도 제가 뭐 칸딘스키를 얘기를 안 하더라도 그 점이라든지 선면이 우리가 다 그 사람 사는 이야기들이 다 그 모든 게 그렇잖아요. 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점이 모여서 또 선이 되고 그런 그 선들이 형태가 되는 것처럼 그런 그 우리 인생살이가 점에서부터 다 순간부터 초보다도 더 적은 순간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중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동양화를 했어요. 동양화가 왜 그러냐면 제가 국민학교를 우리는 다 입시 세대입니다. 그래서 6학년 때 이제 중학교 시험을 딱 보고 중간에 딱 기간에 동네에 있는 화실을 갔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내가 화실에 가서 그림을 배우고 싶다. 그랬더니 거기 갔는데 거기가 이제 선생님이 동양화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동양화를 좀 했는데 중학교 입학을 하니까 남천 송수남 선생님이 우리 미술 선생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물론 대상, 소묘 이런 건 기본적으로 다 수채화랑 하지만 남천 선생님하고 이제 미술 시간에는 동양화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하정현 선생님 화실을 댕기면서 유화를 그때는 이제 유화는 좀 늦게 했지만 우리가 그때는 이제 입시였기 때문에 그렇죠. 입시 미술. 네, 대상하고 배우다가 이제 대학 들어와서는 이제 거기서 이제 화실에서 또 회화도 좀 해서 대학미전에서 뭐 은상도 받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학 들어오면서 서양화로 바꿨군요. 고등학교 때는 저 동양화를 주로 했고. 근데 제가 대학은 응용미술과 우리 아버지가 또 응용미술. 예. 아버지가 절더러 고3 때 제가 동양화를 할까 서양화를 할까 이렇게 좀 고등학교 2학년 때 생각을 하는데 그때만 해도 응용미술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응용미술 하면 어떠냐고 그러셔갖고는 뭐 아버지가 또 저 큰딸이 그러니까 응용미술을 하라 그러시니까 그럼 해볼까라는 생각을 해서 입학을 응용미술과를 했는데 제가 유학을 빨리 가게 된 동기도 응용미술이라기보다는 저는 순수미술 쪽을 하고 싶었는데.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가서 조각을 하나 회화를 하나 했는데 이게 그 아바카노비치 작품하고 서민미술 작가들 좀 작품을 보다 보니까 제가 파이브 아트라는 서민미술을 하면은 그런 장르의 구애를 받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민미술을 제가 가서 하면서 섬유 재료가 부드러운 거를 만지다 보니까 좀 더 좀 소프트 스컬프처라든지 부드러운 재료를 내가 잘 다루려면 하드한 딱딱한 거에 대한 내가 그거에 대한 리서치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부전공으로 조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브론즈도 하고 테라코타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이게 이제 우리가 섬유가 많이 만지다 보니까 뭐 남 선생님도 지금 옷을 입으셨지만 텍스타일 디자인 쪽인 게 많이 그 알바가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자인 영역까지 그렇게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KIDP 한국 디자인 대한민국 디자인 진흥원의 사회이사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제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해요. 섬유 미술 하면서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공예가 또 목공예 뭐 도자기 그런 섬유 뭐 금속 이렇게 공예가 아니야. 아니면 또 제가 또 뭐 이제
이중섭 미술상이다, 석준 미술상이다. 그럼 다 미술 계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디자인에서는 또 디자인 대상 또 그 스카프 양 또. 장르를 뭐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셨네. 뭐라고 저를 써줬으면 외국에서 특히 물어봐요. 일본에선 저를 회화가로 썼다, 뭐 조각가로 썼다, 뭐 그러는데 작가. 제가 웃으면서 작가라 그러면서 한 번은 내가 그럼 아티스트 디자이너도 잡티스트라고 내가 잡시트. 그냥 그 우리 말로 잡시트지. 잡티스트라고 그렇게 88년도에 어디 잡지에다 얘기했더니 그걸 또 키워드로 뽑아서 그러니까 그게 좀 그 이렇게 좀 농담 아니 근데 사실 뭐 잡티스트다 아티스트다 뭐 이런 단어조차도 사실은 그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뿐이니까요. 그래,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 장르를 다 전에 있는 사람들이 꼭 구분하기 위해서 뭐 동양화, 서양화, 뭐 네. 디자이너, 뭐 공예가, 뭐 서민미술가 이런 걸 다 구분하는 제가 그래서 것이지. 옛날 작품 보면 장갑들이나 종이 작업을 제가 또 많이 했잖아요. 종이 작업.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장갑이 스며 올라갑니다. 그게 제가 화선지를 오래 썼기 때문에 또 그런 타고 올라가는 듯한 그거를 번짐의 효과. 그래서 색깔이 6가지 컬러를 담궈요. 사람들은 어떻게 그게 이렇게 올라가나 하는데 색을 6가지를 스며서 중간 색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고 마지막에 먹물이나 이제 가만 검은 걸로 염색을 하는 종이니까 거예요. 젖은 데는 올라간다는 아니 거네. 장갑이요. 아, 장갑. 그러니까 화선지에서 그 먹물이 20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그걸 어렸을 때에 이미 배어 있어서 저도 모르게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아, 물에 담고 그러니까 물감에 이렇게 담그면 보면은 이게 다 타고 올라간 작업들이 여기 네네. 화면 예. 보면. 오케이. 거기서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것들이 저 가운데 있는 꽃 같은 거 특히 그거는 블랙홀 시리즈죠. 블랙홀 시리즈. 네, 그거는 이제 블랙홀 시리즈로.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제가 장갑들을 지금 이제 가을 이야기 하면서 단순화시키지만 장갑들 요 끝에 이렇게 말리는 과정이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네. 옛날 작업들은 거의 다 끝이 이렇게 하얗거나 예, 이거 까맣거나 이게 꼭저 요렇게 까맣거나 요렇게 하얗거나 그 글린 것 같이 이제 느껴진 게. 네네 그게 이 작업이 제가 동양화를 해서 그럴 거예요 아마 네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무슨 끓임이 난 것 같이 보여요. 예예예 그래서 그 하여간 독특한 작업을 하십니다. 독특한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는 여기 그 이제 독특한. 블랙홀 시리즈 같이 요 끝이 이제 이렇게 까맣거나 네네 그렇게 이거 완전 비구상이네요. 네네 그렇게 하고 요렇게 끝이 이게 블랙홀 시리즈 이제 부분인데 예, 이렇게. 하얗거나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제가 장갑을 통으로 쓰는 거는 끝이 까맣거나 이게 제가 이제 우리의 그 삶이 하나의 순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모여서 이제 이런 게 다 무제나 어울림 근데 이게요 결국은 제가 선을 연구한 거지. 이게 장갑은 작가들이 쓰는 아크릴이나 물감에 도구에 불과한 재료에 거예요. 불과한 예, 거지. 제가 이제 이걸 화면으로 많이 쓸 이게 뿐이지. 너무 좋네. 잘 이 못 봤더니. 선선으로 해서 요 실밥 같은 게 같이 있으면 더 이거 지금 오바르 이거 네, 오바르 일본 거라고. 말이지만 네, 이거 이렇게 치는 실밥. 것도 제가 다 색깔을 쳐요. 지금 장갑만 기존에 있는 게 아니라 요즘에 이제 좀 이런 것들도 이제 다 끝을 보면은 이건 원래 네. 보면 장갑 느낌이 안 나네. 이거는 그러니까 장갑이라는 거 이게 좀 선을 따라서 어떤 그 블랙홀 시리즈예요. 이거 200호예요. 이거는 200호 좀 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 이런 블랙홀 시리즈를 보면 끝이 까맣거나 하얗거나 그다음에 이거 이제 오바르크 치는 것도 그냥 치는 게 아니라 빡빡하게 하는 수도 있고 그것도 이제 제가 까맣게도 하고 하얗게도 하고 그러면서 이쪽 거는 이제 이 책은 이중섭 미술상 기념으로 나온 책이기 때문에 좋네요. 2008년 이전 작품입니다. 좋은 거 2008년도에 요 끝에 솜도 넣기도 하고 유화하고 이렇게 그리고 뭐 절더러 색깔을 갖다가 요즘에 쓰네 그러는데요. 81년도랑 다 이건 이제 종이 작품이죠 한지. 이건 뭐 더 이거는 조각같이 저기 이거 한지는 이제 원주에서 또 그 갖다 쓰셨구나. 아니요 원주에서 그 평창 올림픽 때 또 한지 특별전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렌티큘라 같은 것도 쓰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뭐 이거 이제 블랙홀 시리즈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이 이건 성유 완전히 회화 각 무슨- 세우기도 어려워요. 제가 회화 작품을 많이 했는데 아, 이건 완전 그냥 회화 같이 그럼요. 느끼네. 해고 장갑만 여기에 세운 아, 거예요. 사이드에. 네네네. 하고 이건 완전히 또 거의 전혀, 회화죠. 뭐. 전혀 다르네. 근데 이거는 골드를 많이 써서 골드가 별색 처리돼서 이렇게 잘 안 나와지더라고요. 콜라지 작품들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색을 이게 이제 2007년도 작품이거든요. 그러네. 끝낸 작가님이. 근데 저를 이걸 칼라를 쓴다 그러는데요. 칼라가 제가 이렇게 81년도에 칼라를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1981년도 작품이면 이게 지금 몇 년 된 거죠? 2020년이 다 19년이니까 81년이면 38년 된 작품이네요. 그러네. 40년이 다 돼간 작품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81년도 작품이니까 칼라를 제가 이렇게 많이 썼어요. 옛날 작품, 뭐 한지도 82년도에도. 제가 그 동양화에 대한 그 한지는 지금도 가끔씩 해요. 그러면 고등학교 때 동양화 선생님이 아주 너무 좋네요. 아니 그러니까 중학교 때 아, 제가 중학교 그 때. 중간에 중간에. 저기 입시 때 한 것이 석판화도 제가 판화를 부전공을 해서 이게 82년 손을 또 저기랬고 이렇게 그때는 이제 이거 녹근 같은 네. 거를 실험하면서 석판화도 했고요. 82년도니까 82년도면 지금 뭐 38년 6년 된 거죠. 이렇게 큰 장갑을 만들어서도 하고요. 제가 이거는 81년도인데 이게 한 그러니까 1600 90에 1181 11m. 그러니까 16m, 17m 되는 거죠. 네. 11m 되는. 17. 또 그때도 이렇게 미니멀하게 했어요. 80년도에. 이건 뭘 이렇게 많이 잘라 올려? 그냥 이거 천이? 녹근으로 해갖고 다 너덜너덜하게 해서 그러니까 제가 칼라하고 이게 이제 그 기국기념전 81년도 백상에서 이게 지금 80년도에 끝난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75년부터 어머니가 보내준 장갑부터 여기 어디 부위가 이제 어머니가 보내준 장갑이 있죠. 그렇게 해서 제가 일시기국 하면은 좀 사다 달라 그래서 이건 몇 년에 걸쳐서 지금 한 5, 6천 개나 들어갔을까. 지금 이 작업하려면 한 10년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장갑을 하나하나 그렸으니까 그 이때만 해도 벌써 이게 4, 5년에 걸친 거를 모은 거니까요. 그린 거를. 이건 솜 장갑을 넣고. 붙인 게 아니라 작업을 그려서 했다. 아니요. 하나하나 그림을 그려서 그거에다 솜을 넣고 다시 꼬매서 이런 작업 만들 땐 제가 여기 찍으면은 하도 바늘로 찔러서 지문이 안 나와요. 그 장갑 천에다가 하나하나 모양을 만들었다는 아니 얘기? 지금 이런 장갑을요. 네, 어떻게 했더니? 빨아갖고 여기다 다 그림 그렸어요. 한 개 한 개. 장갑에다가. 그래서 여기다 솜을 넣고 오케이. 이것끼리 다 해갖고 몇 수천 개를 입체를 좀 만들어서 수천 개를 해서 다시 다 붙인 거죠. 여기다 그림을 그려서 그러니까 솜을 이거를 한 넣어서 개 한 개 그린 거예요. 한 개 한 개.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제가 요즘에도 작업을 블랙홀도 그렇고 수행의 일환으로 하죠. 이거를 그냥 작품한다고는 참 못하겠어요. 이게 이제 대단한 작업을 하셨네 보니까 이거는. 그냥 뭐 정말 역사에 남는 작업들이니. 소품도 하고 대작도 하고 이렇게 솜도 넣고 그다음에 이제 잘라서 이렇게 회화 작품도 하고 뭐 브론즈도 하고 네. 설치 미술도 하고 또 백남준 선생님 저 이뻐해 갖고 비디오 작업도 하고 백남준 선생님 돌아가시고 저희가 이제 이거는 이제 광주 비엔날레 특별 현장전 2004년도에 이게 제 1회 아니에요? 2004년도면 광주 비엔날레. 정확히 모르겠네 제가. 그다음에 이렇게 저기 2004년도 현장전 이게 지금 호암미술관인데 사람 보세요. 이 벽을 아무도 못 썼는데 제가 호암미술관 사람이 요만하잖아요. 목숨 걸고 걸었어요. 이거는 이제 이런 게 작업하는 과정들이죠. 뭐 제가 설치하고 이렇게 만드는 과정의 일부를 일단 여기는 조금 파출부적인 일이 많아요. 왜냐하면 빨아갖고 어느 정도 그리고 이거를 그냥 사서 못 쓰는 게 헐렁해서 안 돼요. 요즘에는 내가 원하는 이거를 그람으로 사갖고 이거는 하나하나 다 지켜 서야 돼요. 길쭉한 것들은 다. 그럼 뭐 상도 많이 받고 여기 우리 어머니이신데 돌아가신 지 벌써 20년 되십니다. 상 많이 받으실 만하네. 20년 어머님이 벌써 돌아가신 지 20년 되십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상을 받은 거에 대한 그 상에 대한 감사는 전부 제자들한테 회양합니다.
이게 제가 혼자는 제 작품을 저 혼자도 못 들어요. 설치 작품을 다 제자들이 뭐 저기 이게 이제 작업실들 이게 집 지하실에 있는 작업실이에요. 여기는 아주 네. 시원하게. 하여튼 이거 뭐 다 그 제자들이 같이 설치해주고 이거 뭐 이렇게 그 하지 않으면은 여기는 이제 제 제자들하고 이제 퍼포먼스 한 거죠. 네. 같이 서 있네. 같이. 그래서 뭐 참 대단한 작업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여기 예, 오셔서는 우리가 보는 거하고 이게 네. 전시장에서 이렇게 보는 거하고 또 이야기를 듣고 또 여기는 예, 이제 화집을 보고 그러니까 백남준 선생님 네. 이주기 때 이제 제가 흑백으로 추모하면서 비디오 작업을 또 이거는 종교 간의 화합. 제가 그 막 성당 교회 그다음에 절 막 들어서 종교 관계없이 그리고 종교 간의 화합 그리고 또 우리가 그때는 막 사고가 많았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전쟁도 많았어요. 그리고 막 119 테러도 나고 막 옛날에 그랬잖아요. 막 그렇지. 그런 모든 좀 그 세계의 평화를 기원하면서 작업을 했죠. 이제 이런 의왕에 가면 이런 설치 작업 이런 것들이 많고 바로 볼 수가 있는데. 네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또 이런 이것도 이제 소품 같은 거는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원해서 했죠. 아주 한국에는 보드랍네. 많이 그 아주 저기 발표는 뭐 많이 한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제가 판화도 하고 이제 이렇게 또 누가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많을 때 보니까 제가 그 시절에는 아크릴에다 이렇게 많이 넣었더라고요 작품을. 그래서 박스 안에다가 네네. 예, 자연스럽게 넣네. 아니 저도 놀랐어요. 저도 그 시절에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그 죽음을 접하면서 이렇게 이거 지금 종이 작업이거든요. 이건 근데 무슨 브론즈 같아요. 얼른 보면. 저기 다른 분들도 속으세요. 근데 이거는 브론즈 어떻게 했냐면 장갑을 종이 작업을 캐스팅을 떠서 동분 발라서 한 1년 말려요. 또 발라서 또 1년 말리고 그럼 거기가 한 조각이 10년쯤 말르니까 굉장히 딱딱해요. 딱딱해가지고. 그리고 그러니까 남들은 브론즈로 오해를 하죠. FRP만큼 단단해지겠네. 단단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큰 설치도 하고 이건 DMZ 전에 근데 이거 언제 학교에 있으면서 언제 이거 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요. 네? 학교에 교수하면서 언제 다 했냐고. 그러니까 줄일 수 있는 건 잠밖에 요건 없어요. 이거 브론즈. 브론즈입니다. 요건 네, 완전 브론즈. 요건 브론즈 네, 뜬 네, 거고. 네. 예. 이것도 다 브론즈 작업입니다. 네. 그냥 브론즈. 그러니까 이거 언제 작업을 다 했냐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젊었을 때에 저기 아직도 정년 퇴직 안 했는데 젊잖아요. 아니에요. 이건 국립현대미술관이 지금 소장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청주에 무슨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이 생겨서 생겼- 예. 거기에 지금 상설되고 있다 그래요. 네, 분관 생겼어요. 상설 전시되고 있대. 이 작품이 나와 있다고 저기 분관이 생겼어요. 네. 지금 우리 정 작가님 들어오자마자 작품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과정을 조금은 우리 작업 과정을 조금 좀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어서 바로 제 옆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그걸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좀 그래요. 제가 이런 것들을 장갑 이거는 이제 아크릴 칼라나 이런 거 할 때 저는 뭐든지 할 때는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르라든지 이렇게 남이 하는 거가 똑같이 하기가 싫어갖고 뭔가 변화를 좀 주기 위해서 거기 색색이 많죠. 네, 색색이 많아요. 네, 그리고 이런 색도 예, 있고. 예. 그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위에 장갑 위에다 또 뿌리면서 텍스처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장갑에다가 이제 저기 장갑 그 스티치를 해서 또 드로잉도 놓고 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좀 다르게 좀 추구하고 좀 뭔가 조금 좀 색다르게 그런 거에 대한 아직도 어린애 같이 실험적인 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창작이라는 것이 네. 보는 사람은 재밌을지 모르지만 고통이 좀 따르겠죠. 그래서 제가 손이 사실은 별로 이렇게 이 손이 지금 여기가 매듭이 굵으네요. 아니 굵은 게 아니고 이게 하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펴지질 않아요. 이 손이 예, 예. 그러니까 제가 그냥 뭐 원고 쓰고 애들 봐주고 작품만 해서 이렇게 했더니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다 못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직업병인가 보다. 직업병이. 왜냐면 이걸 이렇게 싹 필 일이 없잖아요. 늘 이렇게 오른손을 작업하고 뭐 글 쓰고 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뭐 훈장처럼 예, 완전히 안 펴지더라고요. 저 정년 퇴직할 때 훈장 받고 나오셔야 되겠네. 저요? 뭐 훈장을 바라고 한 게 아니라 지금도 제가 뭐
뭐 친구들이 뭐 어디 가면 둘레길이 좋다. 네. 뭐 골프도 또 어렸을 때 유학 시절에 뭐 만지다 말다 뭐 안 쳤죠. 공부하느라고 못 쳤으니까. 그래서 뭐 하자, 좋다. 뭐가 좋다 해도 사실은 정말 꾸적꾸적하게 작업복 입고 작업할 때가 제일 마음이 편하네요. 시간도 잘 가고. 근데 이제 그리고 뭐 이제 작가가 어떤 작업에 열정이 있고 어떤 목표가 뚜렷하면 다른 게 그렇게 와닿지가 않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하긴 하죠. 왜냐하면 너무 하긴 하죠. 지하실에서나 이렇게 물감이나 이게 화공약품들 많이 만지고 저 염료도 사실은 화공약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될 수 있으면은 좀 그냥 걸으려니까 못 걸으니까 하여튼 운동을 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궁극적인 것은 하여튼 작품하고 있는 게 제일 편안한데요. 문제는 이제 역시 저는 안 그럴 거라고 내가 생각을 했는데 체력이 좀 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막 아이디어는 지금도 막 많이 나오는데요. 그거를 이제 해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조각하는 분들은 스텝진들을 비교적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우리 이런 파인아트 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 스텝진들을 비교적 잘 안 쓰죠. 스텝진이 있더라도 스텝진이 해줄 수 있는 한계가 있죠. 있어요. 물론 있죠. 예. 뭐 기본 작업하는 거니까. 그렇죠. 장갑 뭐 빨아준다든지 예. 좀 내가 이렇게 정리야. 모아놓으면은 그대로 뭐 좀 붙여준다든지 예, 뭐 예. 이런 그런 거는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그 자꾸 붓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저는 쥐고 그리는데 왜?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이제 덜 오므라져서. 이 어떤 날 그러니까 지금 자꾸 이제 운동도 하고 이제 조금 쉬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잼잼이 잘 안 될 수가 너무 있네. 많이 했는 것 같아요 그동안. 네, 그동안 그런데 지금 이제 그래서 지금 작업이 이렇게 조금 입체적인 게 평면으로 바뀌는 것도 좀 그렇게 했다가 또 입체를 하더라도 작업을 하는 자체가 즐거우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작업을 이제 양껏 하면 되는 거죠. 우리 정 작가님을 만나면서 보니까 그 응용 미술을 전공을 하면서 파인아트 쪽에 가서 조각도 하고 뭐 등등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뭐랄까 어떤 그 내가 하고 싶은 작업을 만들어 하잖아요. 그럼요. 내가 조각 분야를 모르고 섬유 분야를 모르고 또 파나도 부족. 뭐 어디 파나 어느 한 분야만 알면 동양은 동양 그것만 파고들잖아요. 어떤 작가들은 뭐 그거 하나 파는데도 못 하는데 내가 어떻게 다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하는 작업의 세계를 장르 관계없이 이게 뭐랄까 표현할 수 있고 구사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참 아주 드문 일 같으네요. 감사하고요. 드문 일 그리고 같아요. 이 섬유미술 자체가 사실 파인아트적인 성향을 갖고 있죠. 그렇죠. 네. 지금 우리가 김수자 씨다 서도호 씨 보면은 전부 섬유 작업이죠. 뭐 네. 서도호 씨도 그 그렇지. 전부 섬유 작업이고. 섬유 설치. 네, 그 옷 갖고 다 뭐 한 거라든지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지금 집 다 그 한옥 같은 것도 작업들이 사실 80년대, 70년대 섬유미술가들에게 똑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많이 발표됐던 그렇겠죠. 작업인데 그러겠죠. 그게 순수 회화가가 하니까는 그게 작품으로 그러니까 쉽게 이해를 해주려고 이거 되고 그다음 공예인이 하면 저건 공예인가 보다 그렇게 해서 그런 좀 애로사항이 공예인들한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는 관점이 섬유 미술을 했다 하더라도 그 어떤 그 파인아트적인 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작가 정신이 접목이 돼 버리면 그쪽으로 확 딸려가서 그냥 작품으로 봐주시면 되는 것 작품으로 같아요. 봐주는 네.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또 방향이 아예 또 그쪽으로 가게 되면 섬유 쪽이면 섬유 쪽에 무슨 그냥 의상이나 뭐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또 이제 오해할 수도 있고. 근데 그리고 이제 확 작가 쪽으로 오니까 네. 예술 작품으로 누구든지 보면 인정하는 거지. 그다음에 이제 예술 작품으로 그 공예인이나 다른 섬유미술 작가들이 이제 꾸준히 못한 이유는 뭐냐면 작가가 이제 어느 정도 작품이 되면은 그게 이제 계속 만들었을 때 어떤 그 미술 시장에서 인정이 돼서 어느 정도 또 용기를 가져야 되는데 저거는 그냥 공예 이렇게 해갖고 하니까
뭐 몇 번 하다가 많이들 좌절 느끼지만 성공한 작가도 많이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성공한 작가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교수는 많이 제자들을 배출했습니다. 아, 교수로. 네, 네, 네. 교수하면서 이제 작가를 좀 더. 네네. 네. 근데 역시 이제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언제 작품 하느냐. 그러니까 그냥 방학 때 어디 한번 제대로 놀러 가보지를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술관 이외에 여행이라는 거는 꿈도 못 꾸고요. 미술관 보는 게 그게 여행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제가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줄일 수 있는 건 잠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이제 습관이 돼갖고 쪽잠 자는 게 습관이 돼갖고 요즘에 조금 잘라 그래도 잠을 잘 못 자. 제가 이제 굳이 전시장에서 안 만나고 작업실을 가서 인터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작업실에 가면 진솔한 얘기를 들을 수 있고 실제 상황을 보고 눈으로 제가 우리 리포터처럼 그냥 밖에서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그림 그리는 사람이니까 금방 채취를 느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이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작업량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거예요. 네. 전시장에서 아무리 큰 전시장에서 다 예술의 전당 아래층을 전층을 그림을 갖다 걸었다. 그럴 수 있지. 나도 했으니까 그럴 수 있지. 근데 그 내면을 더 깊이 있게 보려면 작업실에 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화질도 보고 다 보니까 네. 이분이 이 하나의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이런 정말 고난 속에 환희를 이끌어내듯이 그런 시간이 흐름을 눈으로 보고 체감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런 것들을 또 생생하게 유튜브 방송이지만 정여인 작가가 이렇게 얼굴이 너무 고운데 손은 엉망이고 마음이 이렇게 조급하다기보다는 오직 그림에 올인한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그래야 작가가 되는 거로구나. 지금 아까 저런 작품은요 5년째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도 완성을 못 하는 거예요. 10년 후에 완성할지 20년 후에 완성할지 제가 이제 저기가 손 대고 지금 벌써 한 1년에 한 번 그리고 또 아닌 것 같고 이렇게 해서 한 이제 5년 언제 완성이 될지 모르는 거죠. 아까 저 작업 얘기할 때 난 너무 뭉클했는데 네. FRP 같이 딱딱하게 네, 굳어서 네, 몇 네. 년을 걸렸다고 한 했어요. 10년 걸려서 한 작품 네. 나온 거예요. 한 번 동분을 칠해서 한 번. 그냥 또 1년 말려요. 네. 그 다음에 또 종이에 이게 제 손 노동자의 손 여러 분들 손들 갖고 그러면 또 캐스팅해서 또 1년 있고 그 다음에 또 생각날 때 날씨 좋을 때 방학 때 꺼내 갖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그렇게 천천히 하는 것 자체는 누구도 조금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 하나만 작업한 게 아니라 그건 그거대로 두고 또 다른 그럼요. 작업하면서 시간이 가면서 말르고 말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쉴 새 없이 순환시킨다는 거죠. 이거 그러면서 하면서 또 입체 작품도 하고 또 그러니까. 종이도 만지고 그러니까 딴 생각할 시간이 없다는 걸 이제 실감할 수 있는 거예요. 딴 생각 조금씩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그렇죠. 선생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건강을 위해서. 자, 제가 한참 이게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끝으로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네. 작품을 이렇게 우리 글 쓰는 사람 시 쓰는 사람 시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럼 이제 우리 작업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에스키스 드로잉 같은 드로잉 네. 어떤 네. 감이 있어서 작업을 할 거 아닙니까? 네, 네. 어떤 가을이면 가을이든지 예, 그럴 때 주로 어떻게 해서 그런 영감이라 그럴까? 네. 이런 걸 찾을 근데 때 어떻게? 저는 작업을 하면 이 작업을 하면은 다른 작업이 에스키스가 나와요. 이 작업을 이 작업을 하면 이 다음엔 그게 연결이, 주로 많이 나와요. 이 작업할 때 다른 요 다음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게 많이 나오고 미리 나와버리네.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무계획 속에 계획이 많다 그럴까요? 그런 게 많고 블랙홀 시리즈나 이렇게 가을 이야기 같은 거는 조금 제가 느꼈던 가을에 느꼈던 돌담길을 걸면서 또는 블랙홀이라는 그런 그거를 내 나름대로 갖는 거에 좀 충실하기 위해서 그런 이미지를 같이 좀 쓰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걸 해요. 이게 작품 하다가 오늘 종이 만지고 싶으면 종이 꺼내서 정리 작업하고 그다음에 또 가마에 가서 제가 또 세라믹도 했으니까 도자기 또 굽고 싶으면
또 제가 근데- 옛날에는 가마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사하는 과정에서 망가지고 버렸는데 뭐 누구 가마 가진 사람이라도 색칠해서 유약으로 또 구워서 또 나와보기도 하고 요번에는 또 작년에는 컬러풀한 걸 또 도자기를 또 많이 구웠어요. 네. 그렇게 뭐 그래서 그런 위주로 좀 가고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인 거는 이제 계속 하고 있죠. 이게 사실은 노동 집약적인 게 많아요. 노동 그러니까, 집약적인 거. 예, 정말 어떤 때는 이제 제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해요. 농담이죠. 어디 가서 이렇게 남의 집 일해주면 파출부값은 나올 텐데 이거는 뭐 앉아서 근데 이거를 아까 어떤 영감이냐고 얘기를 하는데 수행의 일환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성철 스님 계실 때 삼천배하고 해암 스님 계실 때는 그 저기 명상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스님들이 다 입적하시니까 죽도 밥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 뭐 이제 허리도 좀 아프고 뭐 무릎도 이렇게 하니까 무리해서 절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거를 작품을 통해서 하나의 그 뭐 도가에 입문한다라기보다 그 저기 수행의 일환으로 생각을 하고 작업을 작품 하자. 속에서 수행을 네. 수행의 일환으로 생각하자. 어떤 때는 아주 반복된 거를 하면서 내가 이거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이런 때가 있어요. 그럼 또 세워놓고 그냥 한 달도 보고 두 달도 보고 스탑하고 그러면 이제 조형이라든지 구성이라든지 컴포지션 우리가 미술 조형적인 요소. 미술 단어에서 쓰는 그 많은 그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의식 속에서 나오는 건지 무의식 속에서 나오는지는 저도 자꾸 생각하게 돼요. 그게 화두예요, 제가. 무의식에 나오겠죠. 그동안의 노하우 속에서 나온 거겠죠. 그래서 제가 그 화두지만 작업 그런 집약적인 거. 그런 것을 너무 모양 내서 만들려 그러면 아까 이 저작품처럼 완성을 못 해요. 좀 이쁘게 만들어 본다든지 뭘 의식을 해갖고 그러면 이제 저렇게 한 5년째 방치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냥 어떤 때는 생각이 떠올라서 작업이 될 때도 있고 하다 보면 작업이 많이 바뀌고 되는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게 제가 50호다 100호다 막 이런 게 싫어서 사실 설치미술 했거든요. 아, 그 어떤 제한적인 공간이 네, 싫어서. 그 공간이 싫어서 사실은 작품이 나 이 지금 여기도 다 이 캠퍼스인데 왜 여기 종이 A4 용지다 무슨 저 2절지다 10호다, 4절지다 2절지다 4절지다 뭐 100호다 100호 이런 게 싫어서 80년 20세기에는 제가 거의 설치미술했죠. 그런 게 싫어서 그 사이즈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싫어서 무제란 단어도 많이 쓰고 저기 해서 설치 작업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 들어보면 재료도 다양하고 생각도 다양하고 그런 것들이 자유분방하네요. 우리 정 작가님 보니까. 네. 그러니까 다양한 작품도 나오고 네. 열정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가 조금 그 사람들이 조금 좋아해 주지 않았나. 옛날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원형실기실에 제작품 하나 있었잖아요. 다 외국 작가 작품이고 처음에. 왜냐하면 하도 순수 미술은 그 이경선 관장님 말씀이 자꾸 누구 거 같다 외국 작가를 대서 제 거 이제 박스에다 놓고 그다음 백남준 선생님 나중에 그 다다익선에 들어오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 작품을 그렇게 그 중고등학교 국민학교 애들이 와서 왜 저기 미술 시간에 네. 뭐 자기가 흥미로운 작품 쓰라 그러면 그렇게 많이 쓴대요. 그런 걸 생각하면 이제 그래도 무의식적으로 그런 그 공감대가 보는 이와 만든 이의 그런 그게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여회 작가님이 이 장갑 시리즈, 어떤 무제 시리즈, 어떤 뭐 블랙홀 시리즈, 뭐 어떤 경우든 간에 하모니, 하모니 이 장갑을 소재로 이렇게 작업을 하는 친구는 없죠? 제가 알기로는 뭐 없어요. 제가 이제 저도 골프 장갑도 지금 해보고 발표를 안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드레스 뭐 이런 흰 장갑, 그 다음에 장례식장 이런 거는 조금씩 하지만 아직 제가 이제 조금 좋아야 발표를 하잖아요. 아직 제 스스로가 미완성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고 아니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작업을 하는 사람은 아직은 저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외국에서도 네. 저기 자꾸 그 콜이 되겠죠. 그렇게 옛날에 그 하는 것 같아. 미술관을 다 못 됐어요, 사실은. 외국 미술관에서 그 장갑 작품은 그
그쪽에는 많이 못 만들어 대질 못했어요. 그때는 사실 아주머니들 네 분이 저를 꼬매는 걸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어바롭고. 세 분 돌아가시고 어허. 한 분은 치매로 계시다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시고 한 분 계신데 83살이셔서 일을 전혀 못 하세요. 네. 제가 이제 그대로 씻혀놓고 딱 뒤집어 놓으면은 그대로 꼬매주면 이제 잘못되면 제가 다시 뜯어서 이제 그 하고 이렇게 또 모으고 이러는 걸 저기 한 분이 지금 뭐 젊은 사람들은 꼬매는 건 못하죠. 네. 그렇죠. 그 지문이 안 나왔다니까요, 제가. 맞아요. 하도 이걸 졸면서 뜯어갖고 바늘로. 아, 오늘 저 진솔한 우리 이야기를 이렇게 작업실에서 들으니까 좀 뭐 같은 길을 가는 사람으로서 때로는 반성할 생각도 순간순간 많이 들고 이 방송을 듣는 사람도 아마 나도 반성 많이 해야 되네 라고 아유, 생각할 아니죠, 뭐.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열정과 그런 그 끊임없는 그 진화 뭐 몇 년이 그런 기약 없지만 늘 작업 속에 갇혀 있고 어떤 면에서는 쉬지도 못하는 공간에 있는데 앞으로 건강 뭐 이 화학약품 아무래도 만지시니까 네. 좀 더 잘 챙기시고 뭐 옛말에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이기는 자라고 하는데 더 많은 작업해서 또. 세상에 미완성 작품 다 많이 보여주시고 오늘도 이제 목도 쉬고 선생님 또 이렇게 뵙고 반갑고요. 네. 아니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아유, 별 말씀이요. 제가 감사합니다. 이제 작품이 제가 이제 그 어차피 삶이라는 게 우리가 죽음이라는 게 레저베이션 돼 있잖아요. 언제 가느냐잖아요. 작품을 통해서 겸손하고 작품도 뭐 마감이라는 게 언제라는 게 없지만 하는 동안에는 진짜 작품을 통해서 겸손해지지만 또 열정적인 게 같이 합해져야 그게 작품으로서 또 살아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의 그 마무리 명언이셨습니다. 아유, 네, 오늘 네, 감사했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